환절기에 이제 기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 그 이유가 기온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들이 다 체온을 높이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면역 세포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서 면역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날씨를 하면서 기사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의 어떤 원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외부 물질과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이미 금형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A라고 하는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A가 겉표면에 갖고 있는 당단백이라든가 그 겉에 그 껍질에 어떤 특이성들이 있으니까 생긴 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럼 그거에 결합할 수 있는 인자들을 우리가 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정말 많은 랜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세균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면역력이 센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갖고 있다? 라고 과연 할 수 있냐. 랜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분배에 있어서 그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코티솔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실제로 면역 체계를 조금 억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면역학 전공 서적이라든가 이런 논문에서는 면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면역 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의 일종의 군대들이거든요. 외부 균이나 바이러스는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가지 다 종류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춤식 강한 면역 세포들이 있고 약한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운다라는 의미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활성화시켜가지고 적군과 싸우게 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면역력을 키운다라는 거 굉장히 잘못된 의미고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면역학자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을 키운다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면역 세포들은 좀 컴다운 시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 모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군대도 계속 365일 내내 하계훈련하고 겨울에는 막 복한기 훈련 계속 그걸 계속 만든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탈진하겠죠. 그렇죠. 충분한 휴식을 하고 부대에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랑 휴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면역이 영어로는 이뮨이거든요. 그리스 시대에서 유래했어요. 그때 귀족들은 세금이나 병역 이런 거에 대한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면제를 받았다라는 동사로 쓰였던 단어가 이뮤니타스였어요. 이뮤니타. 여기서 착안해서 이제 병역이나 세금 면제가 아니고 질병으로부터 면제가 됐다. 자유로워졌다. 라는 의미로 이뮨이라는 게 착안해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면역세포고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에 의해서 면역이 생겼다. 면역세포들을 밝혀내게 된 시발점에 대한 사례를 들려면 당연히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는 세균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균이 언제 밝혀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9세기에 코흐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감염의 개념을 처음으로 밝혀낸 과학자인데 어떻게 밝혀냈냐면 예전에는 탄저병 이런 균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했는데 얘가 진짜 병을 일으키는지 확립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결핵이라던가 탄저병 균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이제 뭐 생쥐라던가 이런 살아있는 동물 사람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찔러봤어요. 한 100마리 찌르니까 80마리는 죽고 한 20마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 20마리를 찔러봤어요. 다시 한번. 4대2니까 16마리 정도 죽고 4마리만 남겠지 생각했는데 20마리 다 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균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뭔가가 이 동물 안에는 있나 보다. 생겨났나 보다. 다는 아니지만 20% 정도는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이 혈액 속에 찔렀으니까 혈액 안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20마리의 그 혈액을 끄집어내서 다른 한 번도 안 찔러본 생쥐들한테 혈액을 주입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병역을 넣었더니 8대2로 생존하고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난 거예요. 100마리가 모두 다. 피 안에는 무언가가 있고 이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분자들이 어떤 세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면역학이란 분야가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에이즈가 유명해졌던 이유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따로 있어요. HIV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우리 면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력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아까 엑소님이 설명하신 B세포, T세포 중에서 T세포를 특이적으로 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러스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 적응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없어지거든요. 처음에 발견되게 된 거는 원숭이
곰팡이들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있어요. HIV가 아니고 네. SI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수만 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인류 역사에서 항상 원숭이들을 뭐 침팬지들을 이제 사냥도 하고 먹고 했었을 텐데 왜 신기하게도 20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그게 발병이 시작됐냐는 그러게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HIV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네. HIV 바이러스는 군대만 제거를 해요. 다른 걸로 감염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 감기- 건강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세균에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나의 좀 끔찍한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의 피부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도 있고 세균도 있고 살고 있을 거 같이 아니에요. 살고 있죠. 세균들이 있는데 곰팡이균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독실이라면 이미 그런 곰팡이들이 있어도 번식하지 못하게 우리 면역체계가 억누르고 있는데 면역체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혀 있는 데가 그 곰팡이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폐렴 같은 균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에이즈에 감염돼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면역체계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절대 이거로 사람이 죽지 않는데 치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칵테일을 마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HIV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는 그리고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게 하나의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에 대해서 얼굴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얘들도 마찬가지로 HIV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계속 바꿔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NA. 한 군데만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아. 가지 기전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약을 3-4개 정도로 혼합해서 먹어요. 그래서 칵테일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즘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을 살 수 있게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늘려주는구나. 상태로. 그걸 이제 최근에 그 보고를 봤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약이 잘 개발되니까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도 일반인처럼 살 수 있고 그 평균 수명이 그냥 일반인 평균 수명보다 높아요 지금 80 몇 세요. 에이즈 환자가 환자의 평균 왜 평균이? 평균이요? 평균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바이러스 발현되는 것도 다 억제가 되는 약을 먹으니까 에이즈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더 다른 일반인보다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열심히 없고 하고. 에이즈가 내가 걸렸으니까 식이 조절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그냥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예 자연 치유를 해갖고 칵테일 때문이 아니라 완치가 되고 HIV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약을 쓰면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억눌러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기작에 대해서 슈퍼 면역력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명칭이 붙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은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제로 자기 감염 세포에 들어가서 자기가 복제될 수 있는 DN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세포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사람의 DNA가 있잖아요. 그 염색체 안에 끼워 넣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끼워 넣으면은 얘가 다시 이제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염색체 속에서 활발하게 발현이 되는 부위 쪽으로 가야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DNA도 같이 활성화돼서 조립이 다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활발하게 막 그렇게 발현하는 사람 DNA 근처로 가서 다시 발현해서 바이러스가 막 퍼져 나가는데 이런 슈퍼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바이러스가 활성화 안 되는 약간 조용한 부위 있잖아요. 불활성화되는 그런 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의 뭐 슈퍼 엘리트 컨트롤러 여성을 한 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삽입된 에이즈 바이러스 DNA가 전부 다 원본이 아예 없고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여성은 특이한 거예요. 이 여성이 면역 세포들이 만약에 이런 민간 지역에 DNA 제대로 들어간 애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냥. 사실 이런 게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그 완치자의 혈액을 뽑아서 혈장을 뽑아서 중증 환자한테 넣어서 치료가 됐다라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항체가 모양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춤식 항체를 쏘는 B세포가 따로 있고 뭐 에이즈를 불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맞춤식 항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슈퍼 면역력을 가진 여성의 혈액에는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항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혈액에는 그 항체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단백질, 불순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거를 사람한테 주입했을 때 우리가 예측 못하는 부작용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제로 쓰기에는 힘들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 항체 자체의 모양을 개발해서 엔지니어링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에이즈 환자한테 주입을 하면 좀 치료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단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미 에이즈가 거의 정복이 됐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만 공격하는 네. HIV 바이러스를 퇴치한 슈퍼 면역력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모순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듣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에 다 바로바로 죽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 에이즈 바이러스에만 특화돼서 잘 죽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면역세포 중에서 우연찮게 그런 에이즈를 잘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면역세포가 모든 균 바이러스를 다 잘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런스가 중요하다.